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좋은 운은 좋은 사람과 함께 온다라는 책입니다. 토우미 지음, 안소연 옮김, 서삼독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는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요. 이 책은 운이 좋은 사람들의 비밀과 잘 풀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내 알려주는 책입니다. 운 좋은 사람들은 목표에 맞게 문제 해결에 적합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에 좋은 사람들이 찾아와 일도 잘 풀립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좋은 사람이 인생을 더 좋은 방향으로 데려다 준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잘 되는 사람이 계속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흔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 하면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대로 결과를 얻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일은 똑같은 확률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특정한 사람에게만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왜 잘 되는 사람은 계속 잘 되는 것처럼 보일까요? 늘 잘 되는 사람은 생각과 행동이 남다릅니다. 어떤 일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믿고 꾸준히 노력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안 될 거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는 사람과 결과가 분명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운이 안 좋은데 저 사람은 항상 운이 좋아. 이렇게 자주 투덜대고 있다면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실천한다고 해서 반드시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늘상 성공하지 못하니 자신은 운이 안 좋다고 남 탓을 하며 고개를 젓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한 가지 포인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포인트는 수없이 많습니다. 모든 포인트에서 나는 된다, 잘 된다고 믿고 행동하면 최소한 한 군데에서라도 좋은 결과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부러워하는 어떤 포인트에서 다른 사람이 성공을 거두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좋겠다. 저 사람은 운이 좋구나 하고요. 단지 운이 좋아서라고 치부합니다. 하지만 그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왔는지 과정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운 좋은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투덜대기 전에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부터 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때 항상 운이 좋은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하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아무튼 그냥 운이 좋아지면 좋겠어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뭐뭐가 소중하기 때문에 뭐뭐를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 무엇을 얻어야 기쁜지 스스로 잘 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아, 이런 것도 좋구나, 부럽다, 저런 게 행복이구나 하고 두루뭉술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게 아닌데도 자동 반사적으로 남 일이라면 그저 부럽다, 좋겠다 같은 감탄사만 연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지 못하면 그에 맞는 생각도 행동도 할 수 없고 결국 운도 좋아질 리 없기 때문입니다. 둘, 흔들림이 없다. 자신이 원하는 바가 명확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이리저리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 유연하게 의지를 변화시킨다. 바라는 것은 살면서 조금씩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까지 소중하다고 믿어온 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달라졌는데 지나온 것들로 꽉 막혀 있어 무슨 일이든 제대로 풀릴 리가 없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는 것은 환경에 맞게 목표를 조금씩 수정할 수도 혹은 그 목적 안에서 수단과 방법을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운이 좋아지도록 운이 좋아지게 하는 기본 생활 습관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운도 그 무엇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대별로 로봇처럼 움직이는 대단한 규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낮과 밤이 바뀌지 않은 그 정도의 기본적인 성실함이어도 충분합니다. 폭음, 폭식, 수면 부족 상태가 지속되면 두뇌는 제대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공부도 일도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착실함, 다른 사람들과 활동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규칙적인 생활 정도는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2.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 시간을 잘 지킨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지킨다는 뜻입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신뢰를 잃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당신이 중요한 자리에 없을 확률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평소에 지각하지 않고 기한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운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운이 어떤 상황, 어떤 관계에서 언제, 어떻게 열릴지 모르는 일입니다. 3. 돈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운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중에 절반 이상이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인간관계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돈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인간관계 관리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돈을 그 자체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인생의 선택지가 줄어들고 삶의 다양한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운을 나빠지게 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면 좀처럼 그 안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을 좋게 만들려면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첫째는 불안을 느낄 때입니다. 불안을 느끼고 있을 때는 대부분 나쁜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무슨 일을 해도 잘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등등의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걸 알지만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시야가 좁아지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사라져 버립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에 갇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감정 상자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가까운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든지 요리를 하든지 쇼핑을 하든지 조금 더 적극적인 몸의 활동으로 불안이라는 감정 상자에서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둘째는 분노를 느낄 때입니다. 분노는 원시적인 감정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분노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공격해야 할 상대가 있을 때 끌어오르는 감정입니다. 즉, 공격해야 할 타이밍이란 원래 그 순간뿐입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을 두면 분노는 사그라지게 마련입니다. 실제로 분노가 몇 분도 채 가지 않고 어느새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화가 날 때는 일단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은데요. 단지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기대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고독을 느낄 때입니다. 외롭다라는 감각이 고개를 들이미는 순간은 대부분 우울한 상태입니다. 외롭기 때문에 우울한 것이 아니라 우울하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주위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어쩐지 외로워지는 시기와 외롭지 않고 그런대로 괜찮은 시기가 존재합니다. 말하자면 감정의 파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두기만 해도 괜찮아집니다. 여러 가지 일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뇌의 기능에 여력이 없어져서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갑자기 외로움을 느낄 때는 지나치게 많이 활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넷째는 자기 자신을 타인과 비교할 때입니다. 나와 타인을 비교하는 순간 남들에 비해 나는 어떤가라는 시점으로 움직이게 되어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사람은 남들은 연휴에 해외로 가는데 나는 겨우 국내야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당연히 즐겁지 않습니다. 스스로 즐긴다,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한다라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온전히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저녁 시간에 산책을 하고 주말에 근교에서 자전거 여행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집착하고 있을 때입니다. 활기차게 이것저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에너지가 넘치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넘치는 만큼 그 에너지가 자기 자신을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집착은 동기부여도 되지만 괴로움도 됩니다. 집착 때문에 옴짝달싹 못할 정도로 괴롭다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집착을 살짝 놓아버리면 됩니다. 집착하고 있을 때는 생각도 감정도 집착하는 대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소에 집중해야 하는 생각이나 일에서 멀어지고 운도 안 좋아지게 됩니다. 여섯째는 자신을 좋아할 수 없게 되었을 때입니다. 자신을 좋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나는 무엇을 해도 잘 되지 않아 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정적인 암시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했던 것만 기억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 잘 될 리가 없잖아 라며 단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일곱째는 자꾸 후회될 때입니다. 후회는 개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선은 앞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후회를 위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과거를 후회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그저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그때는 후회했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지. 두 번 다시 후회하고 싶지 않아 라는 식으로 밝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후회한다면 운도 좋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은 자신을 탓하는 습관이 있을 때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네요. 제가 좀 더 잘했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언뜻 보아선 겸손한 사람 같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번 일이 잘못될 때마다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 문제의 본질을 마주하지 않으려는 일종의 회피이며 도피입니다. 자기 자신을 탓하기만 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탓하고 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쁜 운을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요. 나쁜 운을 빨리 정리하고 좋은 운을 여는 법이 있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우연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너무 오래 계속되면 나는 뭘 해도 잘 안 되는구나 라고 믿게 됩니다.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힘을 긍정적인 변화에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해도 잘 안 되는구나라고 믿으면 정말로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운의 흐름을 바꾸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지금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이 말 안에 나쁜 운에서 빠져나오는 힌트가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나 장소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나쁜 일이 이어진다고 생각될 때는 저절로 지금은 나쁠 때라고 연관지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쁜 일이 이어진다고 느끼면 지금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쁜 운에서 빠져나오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꼭 해야만 하는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다른 방법은 둘째, 흐름이 바뀐다고 믿어야 합니다. 잠들기 전에 어제는 나쁜 날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날일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어제, 오늘은 오늘, 분명하게 하루라는 단위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운의 흐름이 다르다고 믿으면 됩니다. 오늘 나빴던 운의 흐름이 내일은 좋게 바뀔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 내일은 내일, 이렇게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그만하기로 하고 내일 다시 하자라며 하던 일을 정리하는 것도 좋고 교회나 절에 가보거나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바꾸기 위한 계기를 스스로 마련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는 결과를 신경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꼭 잘 되어야 해라며 지나치게 부담을 가지면 오히려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빨리 자야 하는데 라고 자꾸 생각하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오히려 잠이 오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일이 잘 되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 라고 마음을 바꿔 먹는 것도 운의 흐름을 바꾸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운을 좌우합니다. 분명 많은 시간을 들여 이리저리 고민하던 문제였는데 주변 사람 하나가 가볍게 던진 조언이나 권유로 쉽게 마음을 결정해버린 적도 있을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따라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내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 따라 운이 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생각과 행동이 바르고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할수록 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가에 따라 생각과 행동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뭘 해도 잘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그들끼리 함께 합니다. 정보를 주고받고 동기부여를 해주고 에너지를 공유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끌어줍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모여서 한탄만 합니다. 세상을 욕하고 잘 되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자신의 운이 없음을 안타까워 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누군가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조언을 해주어도 귀를 틀어막습니다. 아유, 저도 해봤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거 텔레비전에서 어떤 전문가가 안 좋게 얘기하던데 진짜 확신한 거예요?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는 안 된다라는 스위치가 켜져 있습니다. 실행해 보지도 않았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지만 이미 그들의 노트에는 X표가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좋고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운이 좋아질까요?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해서 좋은 일이 늘어났는가? 그 사람과 함께 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는가? 일이 잘 풀리는 사람 곁에 있으면 같이 잘 풀릴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습니다. 잘 풀리는 사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매사 적극적으로 일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나면 늘 부정적인 얘기만 나누게 되고 헤어지고 나면 뭔가 찜찜한 느낌이 가득한 사람이 있다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좋은가 하고요.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 역시 상대의 생각과 행동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거나 도덕성이 낮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자연스럽게 나도 그래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상대가 성실하고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이라면 나 역시 비슷하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렇듯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스스로의 운을 좌우하는 그 이상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는지 역시 나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좋은 운은 좋은 사람과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운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일이 술술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도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책 좋은 운은 좋은 사람과 함께 온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좋은 사람들과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